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입학생과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유경 이러닝 교육처장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뜻깊은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입학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학교가 오랜 기간 동안 진리와 봉사의 정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뿌리 위에 굳건히 세워졌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정신 위에 오늘도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신입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배움의 길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건강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의 판단력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시어 지식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배움을 통하여 과거의 연약함과 실패, 후회와 두려움은 주님의 은혜 안에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외롭지 않도록 정말 좋은 친구들,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배움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길을 함께 지지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화합하며 정말 이 길을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 또 모든 리더십 위에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인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학교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말 우리가 표어처럼 외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 학사학위와 자격증을 동시 취득할 수 있는 대학,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교의 시작엔 숭실사이버대학교가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1997년 25개 대학과 2개 협력기관의 컨소시엄을 거쳐 2001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개교, 2008년 고등교육기관 전환 인가를 받으며 한국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2012년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교와 만나 하나되면서 진리와 봉사를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명문사학 숭실사이버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온라인 고등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국가, 세계에 봉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목적 아래 숭실사이버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인문예술학부, 휴먼서비스학부, 융합자산관리학부, ICT, 도시인프라공학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수진을 통해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캠퍼스 라이프.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많은 대학들과 학점 교류 및 숭실대학교 캠퍼스를 교류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분야의 인증과 수상을 통해 명성을 쌓아갑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활동 및 모임을 지원하여 값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언제나 학생을 위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졸업 후까지 책임지는 평생 무료 수강 서비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장학제도, 맞춤형 졸업 설계가 가능한 조기 졸업, 졸업 유예제도 도입, 실용적인 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지자체, 협회, 공기업의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최적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선도하는 실용과 혁신의 기독교 대학, 온라인 고등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지역, 국가, 세계에 봉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대학, 숭실사이버대학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잘 감상하셨습니까? 자, 다음은 본교 내빈과 교수진 소개가 있겠습니다. 입학생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이 단상의 대형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학생분들은 소속 학과 교수님이 나오시면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가 모두 끝났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갔죠. 교수님들의 소개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우리 대학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원수 총장님께서 입학생을 위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또 같이 오신 가족분들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교육을 책임질 숭실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서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우리 대학교는 이제 금방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에 처음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 사이버대학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숭실대학교와 같이 자매대학으로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와 함께 진리와 봉사라는 건화기념, 그리고 또 통일 한국을 선도하는 실용과 혁신의 기독교대학이라고 하는 비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끊임없이 이 비전과 교육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공을 끊임없이 좀 개발하고 있고, 또 이 시대의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최선의 교육을 콘텐츠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 숭실사이버대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아마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또 수강 신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컴퓨터에 접속하면서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몇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아까 보셨듯이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은 진리와 봉사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명이 숭실이에요. 숭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자가 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상한다, 숭실하니까 뭐 실질을 숭상한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숭상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바로 열매를 맺게 실천하는 것이 숭실의 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숭실대학에, 숭실사이버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배워서 그걸 이 사회가 복되게 널리 정확하게 실천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지 이제 여러분들은 숭실사이버대학의 학생으로서 또 숭실사이버대학의 어떤 건화기념과 정신을 공유하는 동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학업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대학이 저희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드릴 거예요. 교수님들도 교육을 강의를 하시면서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또 상담도 열심히 잘 해주실 거고, 또 우리 학교에 직원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잘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색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사이버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교육이 얼마나 어렵게 접근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훈련하고 교육해봤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직원 선생님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속속들이 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학교에 도움을 청하시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정성스럽게 공부 마칠 때까지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사이버 시대를 살고 있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직접 대면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이버 대학은 100% 온라인이에요. 뭐든지 다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고, 특별한 경우 저희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우리가 비교과 과정으로 준비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할 일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절을 좀 잘 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표현이 또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여러분들이 약간 불편하다고,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온라인상에서 예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친절하게, 끝까지 친절하게 잘 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를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업을 좀 하다 보면 사이버 대학이니까 만만하겠지라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죠? 근데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 전체적으로 보면 도중에 공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의 장점이, 우리 대학은 포기율이 사이버 대학 전체 중에서 제일 적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끝나는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교의 직원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잘 마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의 도움도, 또 어르신들의 도움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대학의 특징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은 한 번 들어오면은 졸업한 다음에 또 들어와요. 5번씩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부를 했다가 다른 공부 또 하시고, 해보니까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서 자꾸 오고 싶은 대학이 우리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포기하지 않으시면 2번, 3번, 4번 그렇게 공부하실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대학이 우리 숭실 사이버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이제 출발할 때 가지신 다짐 잊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숭실사이버대학 찾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우리 대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를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창우 교무처장께서 우리 대학의 학사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교무처장 이창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하지만 학과로 가시면 학과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일부. 먼저 학사 일정하고 학사 안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입니다. 2학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9월에는 9월 1일 날 여러분들이 학번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로그인을 하시면 아마 입시 그 접수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로그인을 하셨는데 9월 1일부터는 학번이 발급돼서 학번으로 로그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학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바꾸시고 접수 번호로 계속 들어와서 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번을 꼭 찾아서 내 학번으로 로그인을 한다라는 거고요. 수업은 9월 1일 날 2시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업은 다 월요일 날 2시에 열린다. 매주 월요일 날 계속 수업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 올라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강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 2학기 입시에 2차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수강 신청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추가 등록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폐강 공지가 나갔고요. 그리고 2차 폐강이 9월 8일 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불행하게도 내가 선택한 수강 신청한 과목이 2차 폐강 대상 과목이 됐다라고 하면 수강 신청을 정정하셔야 돼요. 빨리 다른 과목으로 이제 바꿔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다 여러분들 이제 폐강이 됐다 안 됐다는 조교 선생님들이 다 그 안내를 해서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바꿔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 이때는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수강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 변경이 아니고요. 철회입니다. 듣다 보니까 와 나는 이 과목은 내 과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배울 과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예 그냥 학점 받지 마시고 철회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넘쳐서 다른 학과의 과목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들었다가 우와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거는 못 듣겠어. 그러고 나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끝까지 듣고 빵꾸 나는 게 아니라 철회를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12월이 되면 이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저희가 기말 시험을 좀 바꿨습니다.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아무 때나 들어가서 50분간 봅니다. 그렇다고 11시 1분 전에 두고 와서 50분을 시험을 보는 건 아닙니다. 밤에는 11시 59분에 들어오면 1분밖에 못 봅니다. 10시 59분에 들어오면 1분밖에 시험을 못 봅니다. 마지막에만 그 남은 시간을 보는 거고요. 50분간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하루 왼종일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은행제로 해서 계속 돕니다. 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제들을 봅니다.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문제은행제로 간다. 성적이 다 이제 나온 다음에 성적 상담은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학기 동안 취득한 성적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몇 학점을 받았고 어떤 과목은 무슨 학점을 받았고 이거를 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아니면 나 과제를 냈는데 왜 빵점이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담당 교수님한테 이의 제기를 좀 하시고요. 이의 신청을 하시면
거기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교수님이 잘못한 거라면 받아들이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일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종 성적이 공고가 되는 건 1월 2일입니다. 그리고 기말 강의 평가는 12월 26일부터 1월 8일까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종 성적을 보시려면 기말 강의 평가를 하고 보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등록, 지금 이제 입학하고 등록하는 단계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입학 등록을 다 하시고 나면 학기 전에 수강 신청이라는 거를 하시고요. 1차 때 들어오신 분들은 수강 신청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강의 수강을 하시고요. 학기 말에는 성적 평가하고 그리고 강의 평가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학기 후에 학점 취득을 하십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매 학기가 반복적으로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 단계에서는 한 학기에 24학점까지 그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 학기 포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9학점에서 18학점. 대부분의 학점이 전공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학점이 3학점짜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3과목에서 6과목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첫 학기에는 조금 작게 들으세요. 힘들까 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들으십니다. 이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한번 시작해 보면요, 한 4주에서 5주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익숙해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듣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전 학기 성적 우수자 3.0 이상을 받으면 학기 중에도 24학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1학년으로 들어오면 한 6학기 정도의 조기 졸업하실 수가 있고 3학년으로 들어오시면 1년 반 만에 3학기 만에 조기 졸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절 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기말 시험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주어진 시간에 한 2시간 안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말 시간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시험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강 신청 먼저 하고 그리고 저걸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시고요. 내가 수업 듣는 것들이 언제 며칠 날 기말 시험을 본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6과목을 신청했는데 6과목이 하루에 걸쳐서 다 시험을 보더라 그러면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수강 신청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아마 거의 수강 신청 한 대로 시험을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 납부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강이 가능합니다. 강의 수강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매주 월요일 2시에 강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주에 걸쳐서 한 주차 강의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자, 1주차 강의가 첫째 주에 올라갔습니다. 2주 동안 수업을 들으시면 출석이고요. 또 2주차 강의가 2주차 때 올라가면 1주차가 끝나고 2주차 때 올라가면 3주차까지 2주에 걸쳐서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되고요. 3주차 강의가 또 올라가서 2주 동안 인정이 되고요. 이렇게 2주씩 인정이 된다, 출석은. 그러면 2주를 넘겨서는 못 듣느냐? 듣습니다. 그때 들으면 이제 지각이죠. 지각이 3회면 결석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주 강의인데요. 15주를 다 지각을 했다. 그러면 5번 결석이나 똑같은 거죠. 5번 결석이면 무조건 F입니다. 기말시험 100점 맞고요. 퀴즈 다 마치고요. 과제 다 제출하고 했는데 빵점입니다. F입니다. 자동입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석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정말 출석을 내가 힘들어서 못했다라고 하면 지각이라도 해라. 아시겠죠? 네, 반드시 지각을 해서 출석으로 점수가 까이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출석 인정은
다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강의 출석 인정은 해당 주차 강의 시간에 50% 이상을 수강을 하시면 수강 인정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4주차 출석 인정 기간 마감일 이후에 미수강 주차 수강 시에 출석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주차 거를 14주차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지각을 하시는 거는. 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석과 시험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기본적인 모든 과목이 다 출석 점수가 있고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게 과제나 퀴즈나 토론이나 팀 프로젝트나 기타 참여도라는 거를 집어넣고 저 중에 2개 이상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아주 인원이 작다. 그러면 절대평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나는 내 수험 그 과목에 수강하는 사람들은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절대평가로 전환은 해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대평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절대점수로 80점을 맞았는데 A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절대점수로 95점을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A가 될 수도 있어요. A뿔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의제기를 좀 하세요. 왜 내가 절대적으로 95점을 맞았는데 A냐. 근데 그거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수님이 난이도 조절을 좀 잘못하신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케이스는 아주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출석 외 평가 항목에 전혀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도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1장을 내든 2장을 내든 시간이 없어서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어도 안 내는 것보다는 무조건 1장이라도 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비록 빵점을 맞더라도 내셔야 돼요. 퀴즈 한 5문제, 10문제 내는데 객관식인데 퀴즈 금방 풀잖아요. 그냥 찍으면 공부 안 하고 한다 그러면. 근데 빵점 맞은 사람과 퀴즈를 응시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응시를 안 한 사람은 F죠. 자동으로 F예요. 근데 응시를 한 사람은 빵점을 맞고도 점수가 나갑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점수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잘 응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잡아서 저 안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50분입니다. 근데 10시 50분에 들어오시면 10분밖에 시험을 못 본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좌별로 50분을 시험을 본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점 취득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이제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려면 140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2학년 편입하신 분 계세요. 2학년 편입하신 분은 35학점을 이미 취득을 하셨습니다. 전적대학에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05학점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3학년 편입하시는 분들, 학사 편입하시는 분들 전부 다 70학점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70학점만 우리 학교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인정받은 거와 합산으로 140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다시 140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 학과에 전공 필수 과목이 6과목이 있을 것이고요. 전공 선택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27학점. 그래서 합쳐가지고 45학점을 전공을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교양 필수가 9학점, 교양 선택이 21학점 이상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합쳐보면 이거 30학점, 45학점 하면 지금 75학점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140학점이 안 되는 그 나머지 학점들, 그거는 다 자유선택이라고 하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학부가 아닌, 학과가 아니고요. 우리 학과가 속해 있는 학부요. 학부가 아닌 다른 학부의 과목들을 듣고 싶은 걸 들으시면 다 자유선택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부 내에서 들으시면 다 전공 선택입니다. 예. 전공 선택으로 다 채우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저 이상만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양은 필수 과목이 1학기가 다 열려요. 그런데 전공은 필수 과목이 1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과 2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조기 졸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3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조기 졸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2학기 때 과목, 그러니까 지금은 2학기 때 들어오셨으니까 1학기 때 과목, 필수 과목을 하나라도 안 듣고 가시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2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2학기는 2번 나오지만 1학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조기 졸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1학기 때 필수 과목을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라도 놓치고 그냥 지나가면 졸업 요건이 됐는데, 조기 졸업 요건이 됐는데 졸업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 이의제기를 합니다. 조기 선생님한테 전해요. 조기 선생님이 나를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수강 신청을 잘못해서 조기 졸업을 못하게 생겼다. 이럽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 잘못이고요. 그죠? 네. 학교가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잘못해준 잘못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제 내가 조기 졸업을 한다? 대학원 시험을 봐야지. 그리고 대학원을 먼저 합격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난감하잖아요. 그죠? 네. 졸업도 못했는데 대학원을 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하여간 필수 과목은 그 재학기 때 잘 챙겨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이버 대학은 오프라인 대학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대다수가 오프라인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고요. 오프라인 대학은 1년만 지나면 학년이 넘어갑니다. 내가 1학년 들어와서 1년 지나면 2학년 되고요. 1년 지나면 3학년 되고요. 1년 지나면 4학년 되고. 내가 취득한 학점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이버 대학은 다릅니다. 사이버 대학은 34학점까지 이수를 하면, 그 안에 이수를 하면 1학년이고요. 만약에 1학년 1년 동안 저거를 넘겨서 들었다, 35학점을 들었다 그러면 2학년이 되고요. 이렇게 학점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규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에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있는 학과가 국가자격시험이 있다. 국가자격시험에 내가 기사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4학년 대학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104학점밖에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시험을 합격했어요. 합격증 안 나옵니다. 예, 합격을 했는데 합격증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가자격시험을 볼 때 내가 몇 학년에 해당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국가자격시험을 신청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은 뭐 기본적으로는 8학기 4년이고요. 3학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2년이고요. 그리고 취득학점 아까 140학점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를 하면 됩니다. 평균 평점 2.0이면 그냥 졸업을 하시는 거고요. 2.0 이하가 되면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을 응시하셔서 그걸 통과해야만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졸업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졸업을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졸업 유예를 하겠습니다. 다른 자격증을 더 듣고 가겠습니다. 취득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졸업은 우리 학교에 와서 평균 평점 3.0 이상을 취득을 하면 조기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재학 중 2회 이상 일반 휴학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2번 휴학은 못합니다. 저희는 1년을 하던 6개월을 하던 한 번에 휴학을 할 수 있고요. 2번 연속해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다시 복학했다가 또 다시 휴학하는 건 가능해도 연속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가면 복수전공, 부전공은 이제 내가 선택한 학과가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나 소방방재로 들어왔는데 산업안전도 복수전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복수전공은 그 학과의 산업안전공학과에 있는 45학점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 포함해서 전공 필수는 18학점이라 했습니다.
포함해서 45학점을 들으면 복수 전공이 나가는 거고요. 학위가 2개가 나갑니다. 부전공은 전공 필수만, 옆에 있는 학과에 전공 필수 과목 6과목만 들으면 부전공이 됩니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나요? 네. 예. 좀 이해를 하셨나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만 들어오셨나 보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가 엉터리로 막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를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좀 있으면 학과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한번 아마 학과에서 또 부족한 내용을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무처니까 이런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이제 학생처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산책부터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참여를 해서 오프라인 행사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알차게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처장님께서 학사 안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하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나 다 잊어버렸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무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교양 필수 과목에도 대학 안내에 대한 과목이 있고요. 또 조교생님 또 교수님들 다 도움을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환영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우리 대학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곡명은 계시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 곡입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가를 불러주실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대학에는요, 이런 합창단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학생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단상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숭실사이버대 합창단과 함께 힘차게 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숭실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